자, 안녕하세요. 4장 지역 특징 검출 마지막 절인 스케일의 불변한 특징점 검출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중에 응용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여질 부분입니다. 앞에는 이제 이 챕터를 공부하기 위해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제 백그라운드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온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챕터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 실제로 사용되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자, 스케일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똑같은 물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멀리서 보게 되면 똑같은 물체가 이제 스케일이 이제 이걸 이제 크다고 얘기를 뭐 할 수도 있고 이제 작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영상 쪽에서 쓰는 표현은 이제 스케일이 이게 작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물체가 가까이서 접사해서 보여지면 이제 스케일이 작은 거고요. 이게 멀리서 이제 어, 조그맣게 보여주면 이제 스케일이 크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이제 스케일이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동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리지널 영상과 이게 작게 축소된 영상 이미지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오른쪽이 이제 스케일이 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스케일이 작은 거고. 자, 이런 걸 이제 왜 하게 되냐면 실제로 우리가 사진을 여러 장을 찍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사진을 우리가 가까이 찍는 그 거리가 물체에서의 거리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가까운 데서 찍고 어떤 때는 먼 데서 찍고 그 다음에 뭐 보는 시점도 방향이나 위치 같은 것들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어떤 물체의 어떤 특정한 부분이 다른 사진의 동일한 물체의 같은 점에 있는 거랑 우리가 매칭을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럴 때는 그런 기능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이 사진의 물체가 작게 찍혔느냐 크게 찍혔느냐에 상관없이 같은 위치를 반복적으로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이제 해리스 코너라는 방법이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의 유일한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 디텍션 방법인데 이게 이제 사람처럼 이런 이제 특징을 동일하게 이제 찾아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책에서 사람은 사진이 크게 찍혔던 이제 작게 찍혔던 간에 우리가 이 산봉우리를 우리가 동일하게 이제 디텍션을 할 수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사실 사람도 사진이 작게 찍히고 이제 크게 찍히고 멀리서 찍히고 가까이서 찍혔을 때 사실 동일하게 특징점을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 사람 같은 경우에 멀리서 보면은 이제 주로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이제 골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보게 되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이제 이목구비라든가 뭐 피부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도 물체를 가까이서 볼 때나 멀리서 볼 때나 특징점을 추출하는 어떤 결과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단 책에서는 사람은 뭐 일단 마음을 먹으면 저 왼쪽 사진을 갖다 주나 오른쪽 사진을 갖다 주나 저 산봉우리를 위치를 찝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은 이제 사람이 머릿속으로
이 스케일링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그 알고리즘 중에 해리스 코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해리스 코너의 그 매트릭스를 계산하는데 A 매트릭스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그 윈도우 그 엘레멘트별로 이제 시그마 값이 있잖아요. 그 시그마 값의 그 윈도우 범위가 블록 사이즈가 되겠는데 이 블록 사이즈가 만약에 동일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어, 다른 블록 사이즈를 적용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단 물체 인식을 아직까지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일한 스케일의 블록 사이즈를 이제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할 텐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블록 안에 있는 요 부분이 상당히 이제 뾰족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리스 코너의 C값을 계산을 해보면, 내가 계산해보진 않았지만, 계산해보면 이 C값은 굉장히 큰 값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박스 안에서 이쪽 엣지가 생기고 이쪽 엣지도 생겼기 때문에 엣지가 이렇게 두 개가 겹치는 부분에 이 부분에 상당히 큰 C값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실제로 한번 돌려보셔도 됩니다. 그죠? 앞에서 우리가 실습을 할 때도 이제 그 비슷한 현상이 있었으니까 그 영상이나 이미지나 이 이미지를 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C값을 한번 계산을 해 보시면 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같은 사이즈의 윈도우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했을 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약간 플랫한 엣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생각보다 이게 뾰족한 것이 아니라 이런 스케일에서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산봉우리가 이렇게 플랫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해리스 코너에서 우리가 그 C 값은 상당히 이제 작은 값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람다 1 곱하기 람다 2 마이너스 K의 람다 1 플러스 람다 2의 제곱인데 여기서 이제 그 하나의 값은 크지만 하나의 값이 작기 때문에 얘가 이제 그죠? 얘는 이제 덧셈이니까 그죠? 얘는 상당히 큰 값을 가질 수가 있을 거고요. 얘는 이 하나의 값이 작으면은 얘를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작은 값이 되겠죠. 두 개가 골고루 큰 것보다는. 자, 이런 이제 특징을 해리스 코너는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스케일 불변한 특징점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스케일 불변한 특징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그 오퍼레이터를 이제 한번 찾아보자 이런 겁니다. 자,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지금까지도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똑같은 오퍼레이터가 스케일이 크건 작건 간에 모두 다 통용되는 그런 오퍼레이터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건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수학적으로 하나의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적용했을 때 그냥 뭐 자동으로 모든 스케일에 대해서 상관없이 특징점이 나오는 그런 오퍼레이터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내가 봤을 때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다양한 크기의 연산자를 해리스 코너 했을 때 블록 사이즈를 조절을 해가면서 블록 사이즈를 5, 7, 8, 9 이런 식으로 조절해 가면서 우리가 더 작게 또는 더 크게 조절해 가면서 이 해리스 코너를 검출해서 그 해보는 방법이죠. 그래서 어디서 검출되는지하고 검출된 위치하고를 사용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연산자는 그대로 놔두고 이미지의 사이즈를 조절을 해서 그죠? 이미지를 우리가 줄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스케일이 커지는 거죠. 그죠? 그죠? 멀리 이 물체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서브 샘플링을 해가지고 피라미달 영상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가 원래 사진 자체는 이제 원래 이렇게 찍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자꾸 2분의 1씩 해서 수평 수직축으로 이렇게 줄여 나가다 보면 점점 이거는 사진이 멀리서 찍은 거랑 동일한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각각 동일한 사이즈의 그 오퍼레이터를 적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는 검출이 안 되던 게 여기서는 검출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여기서 또 안 되는 게 여기서 검출이 될 수 있고, 그죠? 여러 레벨에서 우리가 이걸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다중 스케일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이 이걸 사용해서 스케일 인베리언트한 그 피처 디텍션을 이제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처를 디텍션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이제 그 X축, Y축의 어떤 좌표값을 우리가 그 특별한 어떤 그 반복성이 있는 위치를 찾아내기 위해서 X축, Y축 값을 찾아내는 거였다면, 이제는 하나 더 나가서 그, 그 X축, Y축의 어떤 반복성이 있는 어떤 그것을 찾아내어지는 스케일까지 찾아내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축에 이제 X축, Y축 어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특징점이 발생을 했다. 뭐 여기서는 여기서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세 개의 파라미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스케일이 뭐냐? 그 다음에 X축, Y축의 좌표값이 뭐냐? 이렇게 세 가지 값을 알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오퍼레이터는 동일하게 넣고 다중 스케일 영상을 구현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그 원 영상을 이렇게 피라미달 영상처럼 보통 2분의 1 수평 수직축으로 2분의 1만큼 줄여 나가면서 이 피라미달 영상을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동일한 사이즈의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서 얘네들을 접근을 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가우시안 스무딩 방법을 사용해서 이미지 자체는 똑같이 놔두는데 똑같은 사이즈, 해상도는 똑같은데 여기다가 그 가우시안 필터 값을 이제 바꿔가면서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이고 얘는 뭐 2.0, 얘는 뭐 4.0, 얘는 8.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그마 값을 바꾸면 이게 결국은 뭐냐면 시그마 값이 이제 몇 개의 픽셀을 가지고 스무딩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죠? 이 가우시안의 이 에버러지한 이게 폭의 크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얘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픽셀까지를 평균을 내 가지고 우리가 만드는 거고,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픽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4픽셀, 플러스 마이너스 8픽셀까지 우리가 에버러징을 하게 됨으로써, 자,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제 하이 프리퀀시 성분이 사라지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고, 하이 프리퀀시 성분이 사라진다는 거는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멀리 떨어진 이미지를 우리가 가상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이제 모든 이미지가 사이즈가 같으니까 오퍼레이션을 적용하거나 할 때 우리가 훨씬 더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는 거고, 나중에 이 영상 간에 뭔가 비교를 하거나 했을 때 사이즈가 다르게 되면 요 점하고 해당되는 같은 점을 비교하려면 이게 좌표값이 뭐 10, 뭐 20이라 그러면 여기 있는 점하고 비교를 하게 되려면 그 스케일 값만큼 우리가 곱해줘야 되잖아요. 결국은 20, 40하고 비교를 해주기 위해서는 요 픽셀 위치와 요 픽셀 위치를 우리가 컨버팅을 해줘야 되는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실질적으로 멀리서 찍은 것 같은 효과를 보여주지만 실제로 비교해야 될 화소의 위치는 동일한 거죠. 그죠? 그런 이제 장점이 있어서 이런 식의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피처 포인트를 찾을 때 x축, y축의 좌표의 값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뭐 보통 이제 어떤 오퍼레이터를 적용하고 나서 최대값, 최소값이 되는 점들을 우리가 특징점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점이 그런 극대 극소점이 발생하는 위치를 그 하나의 축을 더해서 스케일 축을 더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책에서는 스케일을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S를 사용을 하는데 책에서는 이제 T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고요. T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그마 제곱 우리가 그 가우시안 스무딩을 사용을 했을 때 그것의 제곱에 해당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내가 이야기로는 이 X축 이게 2차원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X축, Y축 양방향으로 적용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결국 시그마 제곱의 만큼 시그마가 아니라 시그마 제곱만큼 우리가 그 스케일링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게 오기 때문에 시그마 제곱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t가 2다 그러면 해상도가 4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고 시그마가 2군요. 시그마가 2게 되면 시그마가 2라는 건 뭐냐면 그죠? 잠깐만 시그마 그죠? 잠깐만요. D가 1이면 3분의 1 그죠?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오퍼레이터는 이제 스케일 인베리언트 하는 건 저 스케일을 우리가 여러 개로 만들어서 우리가 해결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로테이션이나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트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트 한 거는 뭐 대부분의 오퍼레이터가 동일하게 그 쉽게 만족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회전에 의해서 불변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오퍼레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 회전 불변한 오퍼레이터 플러스 그 다음에 스케일 스페이스 개념을 우리가 짬뽕을 하게 되면 그죠? 우리가 이 회전에도 불변하고 스케일에도 불변하고 뭐 당연히 트랜슬레이션에도 불변한 그런 이제 거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앞에서 내가 그 제시했던 이제 그 퍼스펙티브가 바뀌면 보는 위치가 바뀌면 그것에 의한 영향도 해결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에 대한 영향을 완전하게 해결하는 알고리즘은 현재 없고요. 어느 정도 그 많은 그 변환이 일어나지만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발한 이 스케일 인베리언트한 그 피처 디텍터들이 어느 정도는 잘 디텍션 하는 걸로 실험적으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오퍼레이터가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사용했던 그레디언트 매그니튜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라플라시안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헤이시안 판별식이라는 걸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우시안 라플라시안 방식을 사용하는 이그젠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책에서 이제 블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블롭은 뭐냐면 그냥 큰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물체거나 아니면 큰 점덩어리, 어떤 점들이 모여 있는 거를 우리가 블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블럽하고 이제 이미지에서의 블럽하고 라플라시안의 이제 관계를 이제 살펴보면 자, 우리가 블럽의 그 엣지에다가 이런 엣지가 있고, 요것도 이제, 요건 이제
업 엣지고요. 이건 이제 다운 엣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그 라플라시안을 적용을 하게 되면 라플라시안은 이런 형태의 그 리스판스를 보이게 됩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의 에, 그를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2차 미분이기 때문에 라플라시안이 자 그래서 이제 리플 형태의 리스판스를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리플 형태의 리스판스 보이는데 이제 방향은 반대가 돼 있는 거죠.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다시 이제 정상을 찾는데 얘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제 이런 이제 그 뒤바뀐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요 폭을 여기 블럽이고요. 이 이제 렉탱글 펄스 형태로 되어 있는 걸 1차원상에서의 블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2차원상에서의 블럽은 이제 사각형으로 이렇게 이미지에서 사각형으로 그릴 수도 있고 조금 이거를 이제 그 디렉션 인베리언트 하기 위해서 이제 원으로 표시를 합니다. 점으로 원이 아니라 채워진 점, 채워진 원으로 그죠? 자, 그래서 그걸 이제 1차원 버전으로 그리면 이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그 펄스 형태인데 요거를 우리가 일단은 이제 가우시안을 취한 다음에 그죠? 가우시안을 취한다. 가우시안을 취하자면 이게 이제 미분 이제 인피니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우시안 예를 들어서 시그마 값이 뭐 예를 들어서 1인 가우시안을 로 필터링을 한 다음에 그걸 라플라시안을 적용을 했을 때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요 두 개의 엣지의 간격을 조금씩 줄여 나가다 보면 요 당연히 요 그 리플의 간격도 이제 자꾸 줄어들 거고요. 자, 어느 순간이 돼서 요 그 간격이 요 펄스의 위스가 지금 여기는 지금 2가 됐죠. 그죠? 예. 자, 2가 되면 그죠? 2가 되면 여기 지금 우리가 시그마 값은 1을 했는데 그러니까 1 곱하기 2 그죠? 양쪽을 저기 가우시안이 대칭 함수니까요. 자, 요 폭이 1이고 요 폭이 1인데 합쳐서 여기 이제 시그마 값의 2배인 요게 되면은 요게 두 개가 그 리플이 두 개가 중첩이 되면서 여기 값이 뭐 맥시멈 절대값 크기로 실제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런 이제 그 현상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그 블럽이 이미지 상에서 존재했을 때 우리가 지금 1차원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게 우리가 가우시안을 적용하고 그 가우시안을 사이즈를 이제 시그마 값을 우리가 좀씩 키워 가지고 자, 이 시그마 값이 이 블럽의 반경이 R이라고 쳤을 때 이것의 2분의 R이 되게 되면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우시안을 취한 다음에 라플라시안을 취한 결과가 여기서 피크가 뜬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 음수긴 하지만 그죠? 피크가 뜨게 됩니다. 이게 시그마 값을 조금씩 줄이면 조금씩 처음에 굉장히 크다가 그죠? 예. 여기는 지금 이제 이 블럽 사이즈를 바꾼 거고요. 얘는 지금 이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똑같은 블럽 사이즈가 있을 때 우리가 시그마 값을 조금씩 엄청 큰 거에서 조금씩 줄여 나가서 어느 순간이 딱 돼서 그 시그마 값의 2배가 이 블럽 사이즈와 같게 되면 또는 이 블럽하고 이게 2분의 1이 아니라 R이군요. 자, 이 시그마 값하고 이 반경 값이 딱 마주치는 순간 이게 리스판스가 맥시멈이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죠? 가우시안과 시그마 값의 최대치가 형성이 된다.
자,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개념을 이제 실험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어, 일단은 가우시안을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하게 되면 이, 이 엣지가 이제 자꾸 부드러워지죠. 자, 부드러워지면 시그마 값을 점점 키우게 되면 이 리플 자체가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은 여기는 우리가 시그마 값을 동일한 걸 사용했기 때문에 이 리플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크기가 그렇죠? 이 크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 시그마 값을 여러분들이 시그마 1에서 시그마 2로 바꾸고 시그마 3로 바꾸고 4로 바뀌면 이 리플 이게 일단 스무딩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엣지가 점점 약해져서 이 높이가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그 줄어드는 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피크가 치는 그런 시그마를 우리가 찾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 시그마가 결국은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 이 블럽의 두께라고 넓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라플라시안을 이제 그 적용을 할 때 라플라시안을 적용할 때 그 라플라시안을 계산한 다음에 적용하는 이 가우시안 스무딩한 것을 시그마 값을 이제 제곱을 함으로 해서 줄어드는 것을 이제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직관적으로 쉽게 설명을 하면 기본적으로 필터라는 것은 뭘 하는 거냐면 어떤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자기랑 비슷하게 생긴 신호가 들어오면 값을 크게 내놓고요. 자기랑 다르게 생긴 신호가 들어오면 값을 작게 내놓는 게 결국 필터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가우시안 라플라시안 필터는 결국 이렇게 생긴 멕시칸 햇 모양의 필터인데 이 모양하고 가장 비슷한 게 들어오면 그렇게 가장 비슷하게 들어오면 이게 출력을 최대 여기서는 이제 이게 음수니까 최소로 누출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지금 거리가 지금 시그마인데 요 시그마하고 이 이미지에 있는 이 블럽 어떤 점에 어떤 물체를 비슷한 색깔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물체 이 반경이 이 시그마 값하고 이 맞아 떨어지는 순간 이게 잘 맞죠, 그렇죠? 잘 들어 맞으니까 우리가 이때 크게 리스판스를 발생을 한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이미지랑 이 가우시안 오브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이 차이가 사이즈가 스케일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반응을 별로 하지 않는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론을 이제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쭉 연구를 80년대에 연구를 했고요. 그 연구 결과가 기초가 돼서 지금 이제 스케일 스페이스라는 이 그 장르가 체계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제 두 개의 사이즈가 다른 이제 두 개의 점, 이건 이제 논문에서 발췌한 것 같은데요. 두 개의 사이즈가 다른 점을 놓고 우리가 얘를 이제 가우시안 필터링을 하고 라플라시안을 적용을 해서 그때 그 결과의 그 반응, 리스판스, 아웃풋을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 큰 점은 한 요 정도 여기 뭐 5 여기서 보면은 가장 크게 반응한 점이 시그마가 5.5일 때 가장 그 리스판스가 컸고요. 그죠? 값이 컸다는 겁니다. 출력에 가우시안 필터란 다음에 라플라시안 해서 적용했을 때 값이 가장 컸다는 거죠. 뭐 얘는 이제 값은 이제 마이너스긴 하겠지만 음수긴 하겠지만 이제 절대값이 큰 값이 나왔을 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작은 그 반경이 7인 놈은 여기서 이제
리스판스를 가장 크게 반응하고 더 키우면 이게 줄어들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두 개의 비를 봤더니 이 반경 얘하고의 반경비를 봤더니 대충 한 1.5 정도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가장 크게 반응하는 위치를 스케일을 시그마 값을 우리가 비교를 해봤더니 하나는 5.5, 그 다음에 작은 건 3.6. 그래서 이것도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오더라. 자,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뭐 수학적으로 이거를 정확하게 드라이브 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개념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드라이브를 하고 그 다음에 실험적으로 이게 동작한다는 것을 이제 밝혀낸 겁니다. 자, 그래서 전에 이제 해리스 코노 알고리즘하고 라플라시안 방법하고 이게 합쳐가지고 이제 특징점 겁출을 이제 알 텐데요. 앞에 실험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점을 찍고 그 점의 그 센터 위치를 우리가 알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 블롭의 중점에 대해서 값을 우리가 알아본 거죠. 여기 이 그래프는 요 그래프는 우리가 어떤 것의 그래프냐면 요 점, 그 센터 점, 그 다음에 요 센터 점, 이 두 센터 점의 그 가우시안을 시그마 값으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라플라시안을 취했을 때 이 중점에서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본 거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세 가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는 이제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스케일 값이 어디냐 하는 거가 하나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x축, y축, xy 좌표 값이 어디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 우리가 그죠? 각각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할까 고민하다가 그때까지 이제 개발되어 있는 방식을 우리가 합쳐서 사용을 하게 됐어요. 하나는 이제 영상 공간에서는 x축, y축을 이제 x값, y값을 찾아내는 데는 이제 해리스의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고요. 이제 스케일 축에서 가장 세게 반응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은 이제 정규 라플란시안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도록 해리스 라플라시안 알고리즘을 이제 린드버그가 이제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해리스의 식을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스케일에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 뭘 추가를 했냐면 여기다가 필터링하는 그 가우시안 필터링을 했다는 거죠. 그 시그마 D 값으로 우리가 가우시안 필터링을 했다는 거고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또 우리 전에 봤던 이제 해리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정교화를 하기 위해서 시그마 값을 여기서 가우시안 필터링을 해서 약화된 리스판스를 보상해 주기 위한 값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한 이제 스케일 스페이스 A 매트릭스를 우리가 똑같이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우리가 특정한 고 스케일에서의 공간적인 x, y 위치에서의 해리스 리스판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능한 모든 시그마 값에다가 우리가 적용을 해서 찾으면 우리가 원하는 스케일과 그 다음에 XY 좌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그게 결국은
3차원상의 스케일과 XY 3차원상에서의 그 피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리스 라플라스 특징 검출의 알고리즘은 이걸 이제 3차원에서 뒤져야 되는 게 상당히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책에서 접근을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우선은 이제 스케일 공간에서 먼저 이제 극점을 이제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 그 이 시그마 값을 입실론의 n승만큼 증가를 시켜가면서 일반적으로 이 입실론 값은 1.4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1.4는 우리가 루트 2가 대충 1.414 정도 되죠. 1.414 되니까 루트 2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루트 2라는 거는 결국은 이 시그마 값이 그 2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해상도가 이제 2배씩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해진 그 스케일에서 어떤 스케일이 정해졌을 때 그 4.19씩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결국 이제 해리스 알고리즘을 적용을 한다는 거죠. 적용을 해서 가능한 극점들을 다 찾아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모든 원래 이미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필터링을 한 이미지에서 하게 된 거니까 요거를 이제 집어넣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일단 캔디데이트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그 스케일상에서 이게 이제, 그죠? 스케일상에서 그 점이 가장 그 최대값을 갖게 되는지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스케일 축. 우리가 지금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이게 스케일 축이 있었고요. X축, Y축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한 거냐면, 자, 요거는 일단 이렇게 스케일을 뜨문뜨문 그죠? 시그마 요런 상태에서 어떤 이미지에서 특징점을 계속 찾아낸 거죠. 이렇게 여기서 찾고 여기서 찾고. 자, 그러고 나서 그렇게 찾아진 점이 지금 x축 y축으로는 이게 여기가 피크가 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금 요 점에선 지금 비교를 해본 적이 않은 거죠. 다른 스케일과 비교를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스케일 축에서 현재 시그마 값, 여기 지금 찾은 시그마 값이 따르면 요 시그마의 0.7이면 이쪽으로 되는 거죠. 0.7 시그마, 그 다음에 1.4 시그마, 그죠? 예.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내가 지금 찾은 스케일의 앞하고 뒤가 되겠죠. 이 점에 대해서 다시 지역 극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요 스케일 축에서 우리가 찾아서 극점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극점이 아니면, 만약에 여기에 지금 찾은 게 여기서 피크를 뜨지 않으면 얘는 그냥 이제 버려버리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새로운 극점이 발견이 되면 그 극점에서 다시 해리스 이퀘이션을 돌려서
좀 더 정교하게 이 극점을 찾아내는 그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해리스 라플라시안 방식의 우리가 그 스케일을 고려한 특징점 검출 방법이 되겠습니다.